자, 함께 보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검찰 공작 정치의 이상량 김남국입니다. 검찰 공작 정치가 김남국을 겨냥한 이유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코인 운운하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희한한 내용, 그 희한한 사건이 발표될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죠. 김건희 친오빠가 검찰에 송치됐고, 김건희는 무혐의가 났고, 또 윤 대통령의 장모는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이게 뭐다? 예,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입니다. 경찰이 대선 전부터 수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선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는데, 결론이 난 게 이 모양 이 꼴이죠.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최은순이 사업을 주도한 겁니다. ESIND, 은순이네 투자 개발회사,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로프먼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 이 개발 계획에서 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최은순을 빼고 최은순의 아들, 그러니까 김건희의 오빠만 딱 송치를 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안고 빠진 찐빵인 거죠. 게다가 송치한 내용도 보면 되게 웃겨요. 정말 이거 정말 봐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일단 이 공흥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3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양평 공흥지구에는요, 원래 최은순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LH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LH는 그 양평 읍내에 좀 좋은 자리에 기존에 있던 논밭이라든지 일부 농가를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개발 계획을. 근데 양평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야. 미룬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라면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자, 양평군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LH는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요, 설계를 바꾸기도 하고, 처음에는 임대주택 규모로 짓겠다고 하다가 아니다, 25평, 32평짜리 좀 크게 짓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계획을 막 바꾸면서 어떻게든 간에 양평시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허가가 안 납니다. 결국에 LH가 철수해요. 철수하고 나니까 갑자기 최은순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파트를 지을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아파트 못 짓는다고 하던 양평군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아파트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라고 하면서 건설하세요 라고 허가를 내줘 버려요. 아니 LH가 할 때는 안 된다더니 민간업자가 한다니까 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상하지 않으세요? 예,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의혹입니다. LH가 사업하는 거를 일부러 막아버리고 최은순한테 사업권을 떠넘겨준 게 아니냐. LH가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최은순으로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LH가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에서 뭔가 도와준 거 아니냐 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착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놀랍게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어. 예. 의심 안 갑니까?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안 됐어요. 아무 문제 없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세워진 곳, 여기가 어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요. 여기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리고 애시당초 이 농지를 확보할 때 농지법 위반도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됐어. 정말 하나도 안 됐어. 다 그냥 무혐의야. 자, 그러면 자, 공사 진행 과정에도 의혹이 있어요. 당초 이 공사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4년이 넘게 걸려서 최종 완공이 됐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 그래서 공사 기간이 인허가 기간이 넘어가 버렸는데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허가를 다시 내주는 과정에서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뭐 절차도 없이 그냥 내줘버려. 아무런 그거 없이. 그리고 분명히 상수도 보호구역 아니라 그랬죠. 그랬으면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하수 배출 시설 같은 걸 갖춰야 되잖아. 없어요. 이게 여기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 거기 그 수용 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하수 처리장이 하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허가 기간 도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공무원, 그것도 최은순 쪽이 아니라 공무원 3명이 여기에 걸려들었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이제 기소가 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면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공사를 해가지고 최은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른데 4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800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4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개발 분담금 하나도 안 냈습니다. 자, 이 6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부분은 개발 부담금하고 인허가 기간 도가 이 2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은순 쪽, 김건희 오빠가 아니라 공무원만 기소를,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오빠를 송치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뭐, 돈만 내면 돼. 안 낸 개발 분담금, 이제라도 가서 내버리면 땡이야. 그러면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인허가 기간 도가 부분,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만 처벌하겠대. 애꿎은 공무원만 억울하게 됐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거 계속해서 도배질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를 보도 안 하고 괜히 엉뚱하게 김남국을 두들겨 패고 있지? 권력자에 대한 보도는 안 하고 권력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에 엉뚱하게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초선 국회의원 두들겨 잡는데 온 나라가 똥돌 뭉쳐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검찰 공작하고요. 그 검찰 공작에 부하내동하는 언론들이 만들고 있는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희한한 꼬라지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서 끝나면은 오히려 싱겁죠.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울산 KTX 역세권 개발 의혹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루가 돼 있죠.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을 할 때 KTX 울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재벌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울산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개발하는데 2단계 쪽에 KCC 공장이 있었다. 근데 1단계를 먼저 개발하고 2단계를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KCC 쪽이 땅값이 폭등하는 등 엄청난 이익을 봤다. 원래로 하자면 두 개를 같이 하거나 오히려 KCC 쪽을 먼저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벌 기업들한테 재벌 기업인 KCC에게 상당한 이익을 몰아준 거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던 의혹도 있어요. 어떤 의혹이 있느냐? 일단 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KCC가 부당한 이익, 지가 상승 이익을 얻도록 유도해줬다. 지가 상승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건 결국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개발 방식으로 함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KCC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수용 방식이 되면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그 국토교통부나 울산시나 혹은 뭐 LH공사나 이런 데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걸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그 이익이 다시 땅 주인한테 돌아가요. 즉 KCC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1단계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원래 논밭이었거든. 그러니까 지역 농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수용 방식으로 해놓고 KCC 같은 재벌들한테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재벌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 되죠. 자,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원래는 김기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KCC가 너무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보상 요구액이 2,500억 원이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어서 차라리 환지 방식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울산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KCC가 요구한 것은 최대로 잡아도 400억이었다는 거예요. 즉 김기현은 무려 5배나 액수를 부풀렸다라는 거죠. 액수를 부풀려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억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지를 하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있어요. 환지 면적을 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식, 땅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식. 당연히 이 평가식으로 했을 때 훨씬 울산시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면적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울산시가 유리했었는데 평가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KCC가 약 300평 정도를 추가로 얻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KCC를 챙겨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요, 울산시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이번에 알려진 거지 제가 아는 한 이거는 이미 몇 년 전에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죠. 자,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김기현도 터졌고 최은순도 터졌어. 그런데 김남국만 물고 늘어지고 있네. 왜? 게다가 김기현은 거기에 지 땅도 있잖아. 지 땅도. 그래서 지 땅으로 이 도로가 철도가 지나가게 만들라고
이 꼼수를 썼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자, 이쯤 되면 정말 게이트 중에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게이트에 대해서는 다들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김남국 코인 갖고 지랄이죠. 왜? 자, 최근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지금 현재 132만 톤이 있고요. 하루 10톤씩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추가로 발생한 오염수까지 지금 현재 132만 톤을 일단 정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정화 작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도 희석이에요, 희석. 묽게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일본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2023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 반대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를 많이 해온 것이 한국, 중국, 러시아입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해왔어요. 일본은요,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반대하는 상태에서는 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힘듭니다. 지들 말로 아무리 희석이 많이 됐다고 해도 힘들어요. 못해요. 자, 그런데 일본인 애들이 예로부터 많이 쓰는 꼼수가 있습니다. 지들이 불리하고 지들이 고개를 숙여야 할 아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진짜 아쉽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고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죠. 그래 놓고서는 자, 내가 안 시끄럽게 할 테니까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말썽을 부려놓은 말썽을 부려놓은 어린아이가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다른 생떼를 부려가지고 자, 그래, 그럼 내가 이번 그거는 내가 참을 테니까 내가 말썽 부린 것도 넘어가자. 요렇게 하는 그런 희한한 짓 하는 애들 좀 있죠. 자, 그런 짓을 일본은 해왔어요.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온갖 그 꼼수를 다 써왔는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초계기 도발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그 반도체 도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일본이 그동안에 해왔던 꼼수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그 와중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은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특히 지금 일본은요, 다음 달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배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거라고 그래요. 기시다가 얼마 전에 방한을 했는데 방한을 한 이유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뭐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관측이 더 많죠. 실제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애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미 정화가 끝났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고요.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라. 그리고 실제로 갔지. 그랬는데 현장에서 검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즉 가서 그냥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관광만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시찰단이 돌아오면 비난 여론이 빗발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바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거예요. 안 그래도 2023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할 거라고 발표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명분은 이미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아마 후쿠시마에 다녀온 시찰단이 돌아오면은 곧바로 일본은 방류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6월, 하필이면 다음 달에 이 방류를 하려고 하느냐?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이 오염수는요, 곧바로 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지하 터널을 통해서 해저 쪽으로 물이 나가게 됩니다.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이 터널을 통해서 약 지하 100m까지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심 100m쯤 되는 지하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류 설비, 방류 터널이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도 완공은 다 됐고 지금 시험 가동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 방류 전까지 한국하고의 어떤 이 문제가 좀 끝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끝내놓는 시기를 6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미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세를 기고 있죠. 일본에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지지율이 오를 거라 그랬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당시 방미 상황을 취재했던, 그리고 셀카 찍고 어쩌고 했던 기자들 욕먹고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터진 게 김남국의 코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인이 범죄입니까? 코인이 뭐 잘못됐나요? 범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FIU도요, 김남국 코인 투자가 범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IU는요, 일정한 거래는 자동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은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자동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FIU의 역할이에요. 더군다나 FIU는요, 이 코인과 관련돼서 자료를 통지를 할 때, 검찰이든 어딘 통지를 할 때 외부에 누설한 적은 없대요.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이 왜 빠져나갔죠? FIU가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건 어디서 나갔지? 자, 게다가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은 또 헛소리를 했어요. 범죄 가능성이 없으면 FIU가 통보를 안 한다. 아니, 범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FIU에서 말했는데 범죄 가능성 없으면 통보를 안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얘기를 놓고 검찰하고 FIU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일정한 현금 거래이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갑자기 벌어진 거래인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갑자기 거래가 급증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보내요. 왜? 그런 경우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 자, 그래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IU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검찰은요, 아니 원래 그런 그런 유형의 거래가 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거를 마치 FIU에서 범죄라고 인지해서 신고를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이에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야. 뭐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어쨌거나 보면 뭡니까? 지금 FIU에서 맨 처음 김남국을 때려 죽일 듯이 떠들어댔던 각 언론들 이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되는 거지. 왜?
FIU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서 통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랬으면 보도를 지금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정 안 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이 배경을 놓고 저는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범죄가 아닌데 왜 FIU가 통보를 했으며 또 FIU가 통보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언론에 유출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각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언론들이 다 알고 있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도대체 언놈이 자료를 줬는데 몇 시에 거래를 했다까지 자료가 나옵니까? 그런 자료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빗썸, 업비트 같은 코인 거래소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업비트, 빗썸 다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입건되었다,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영진이 검찰에 소환이 됐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올 3월에는요 코인원이라는 데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요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여기 코인 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터집니까? 이번에 처음에 쌍방울 사태가 터지죠. 쌍방울 사태도 처음에 코인 얘기가 나왔어. 대북 송금을 코인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까지 기사를 쓴 놈이 있어요. 시사저널의 공성윤 기자인데 나 얘도 이번에 고소해야 되거든. 왜 이재명 대북 코인이야? 이재명이 여기 개입됐다는 근거가 어디서 써? 왜 이재명 대북 코인이야?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에서 코인 게이트 하면서 이거 언제적 얘기다? 이종근이 전한 이재명 대북 코인 우회 상장 의혹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벌써 3월, 4월 달에 코인 가지고 검찰이 장난질 친다라는 신호가 제가 잡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김남국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또 이거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김남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의 이 금융 기록을 싹 털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재명하고 엮어보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자신들의 실정,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거죠. 눈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장모 게이트니, 김기현 게이트니, 이게 진짜 중요한 게이트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코인 게이트를 합니까? 코인 게이트? 그거 나중에 뭐가 나올 건데? 이 코인이 북한 갔다는 증거가 있어?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검찰은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코인 업체를 털었어요.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인 업체들을 두들겨 패면서 부수적으로 이재명 거, 김남국 거를 턴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지금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리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코인 업체들이 자신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사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몇 시에 거래를 했다까지 알 수는 없어요.
코인 거래소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몇 시에 누가 얼마를 거래했다라는 그런 자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냥 나왔겠어요? 코인 거래소에서 올려준 거예요. 어떻게 가져갔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간단하지. 내놓으라고 또 내놓을래? 아니면 네 감옥 갈래? 그랬겠지. 그러지 않고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자료는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쩌는 거다? 이걸 언론에 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들이 이걸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법정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자, 상황이 이러한데 김남국 보고 수사를 받으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이원욱 같은 놈은 이 새끼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정권을 되찾는데 관심은 없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잡새끼들이지. 코인 중에서 가치가 없는 걸 보고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거 보고 잡코인이라거든요. 잡코인. 잡의원이지 잡의원. 잡새끼. 이원욱 같은 놈은 주둥이만 열면은 개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제일 못된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이원욱이죠. 아유 진짜 어떻게 그런 게 진짜 인간 같지도 않죠. 예? 권력 노릇만 하고 있고요. 이원욱 같은 놈은 지가 권력을 쥐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개혁에 관심이 없는 놈인 거죠. 예. 진짜 이런 놈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이래요. 이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힘을 보태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